오늘은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번에 상경을 두서없이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상경을 본으로 점서를 곁들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하경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요청이 상경을 했으니까 하경도 공부를 하고 상하경을 다 마친 뒤에 다시 점서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요청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그 말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경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 책산 함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역을 상하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경은 그 선천을 본다면은 하경은 후천을 보고, 또 상경을 형이 상학으로 본다면은 하경은 형이 하학으로 보고, 또 상경을 자연 삼라만상의 그 형상 근본으로 본다면 하경은 자연 삼라만상의 물체 근본으로, 말하자면 하나하나 그것을 실천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으로 의미가 짜여있다 해서 과언이 아니고, 상경을 상친으로 본다면은 하경은 여형으로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상경을 부모로 본다면은 하경은 자식으로 보면 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충 이제 내용이 뭐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러면 이제 하경에서는 실상 모든 것이 그 하나의 결론적이고 또 결실적이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제 하나의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택산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경에는 상경은 30경으로 마쳤고 하경은 34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경으로 상경을 놓고 왜 하경을 34경을 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 이 주역을 다 어느 정도 물리를 가지신 후에는 그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하경 30, 상경 30경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경륜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수레둔께 상활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상활 운내둔이니 군제 이하여 경륜하느니라 하는 데서 경과 윤이 나왔습니다. 경은 뭐고 윤은 뭐냐 하면, 경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윤은 하나의 그것이 말하자면 체용으로서 보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경은 모든 것을 형상으로서 구성하는 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30경은 다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경은 이제 이것을 경륜을 바탕한 것을 하경에 오면은 이제 완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경 34경은 완성으로 근본을 해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택산 함께를 한번 보겠습니다. 택자에, 뇌산자에, 함자는 다함자입니다. 다함자. 그래서 택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택이라는 것은 외개가 택이고, 산이라 하면 네개가 산이고, 이래서 합쳐서 택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경은 형이 상학인데 상친을 본다면은 하경은 여형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형이란 형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길러서 또 이제 어떤 그 성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치를 내포가 있는 것이 하경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택산 함께는 인사적으로 말하면은
외계는 소녀가 되고 내계는 소남이 되고, 그럼 이제 소녀와 소남이 결국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한 부모스라의 나섬의 형제를 하지만도 인류 전체를 보면 모두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경 모두가 아직까지 미혼 남녀로서 이런 인사적으로 말하자면 미혼 남녀로서 구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외계의 소녀와 내계의 소남이 잘 부모의 교육을 받고 사회의 모든 경륜을 본받아 가지고 이것을 수양으로 해서 사람이 인격을 도야해서 말하자면 남자는 남자가 갖출 도리를 다 갖추고 여자는 여자가 갖출 도리를 다 갖추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이란 그 존재, 이 함자, 이 함자가 대단히 심오한 그런 뜻을, 물론 주역이 심오하지 않는 부분이겠습니다만도 이 하경에 와서 첫 번에 나오는 글자가 함입니다. 이 함은 말하자면 하경 34경을 다 총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경에서 우리가 건괴를 가지고 건자 하나를 봤습니다. 건을 하늘 건, 괴건, 이러한 말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 건자 하나는 주역 64개를 다 총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경에 와서는 이 택산 함 하는데 이 함자 한 글자가 하경 34경을 다 총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어떠한 구성인가? 함은 다함,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만도 실상은 느낄함, 또 이룰함자,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보면 됩니다. 이제 괴사에서 나온 말이지만 함은 감예니 했습니다. 다함자는 느낄 감자와 뜻이 같으니, 이제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룰함, 이룬다. 뭘 이루느냐? 남녀가 부부를 이룬다. 또 남녀가 또 한 가정을 이룬다. 또 남녀가 한 사회의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말되기 때문에 이 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이룰함, 느낄함, 다함,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이 한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외경은 소녀, 내경은 소남, 합쳐서 소녀와 소남이 합친 것이 함이다. 그럼 이룰 함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녀와 소남이 이루었다. 뭐를 이루느냐? 한 형제를 이루었다. 또 한 부부를 이루었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하경에 오면은 인사적으로 보고, 인사적으로 하는 것은 그 말의 이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유천지연 유만물은 하고, 유만물은 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연 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연 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연 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연 후에 서질련이라 했습니다. 질서와 예를 뒀다, 이런 말이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이 하경에 와서 인사적으로 먼저 형상해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표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앞서서 휘헌한다. 휘헌, 말하자면 불을 헌자는 법헌자, 불러서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역 석계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계전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외경과 내경이 하나의 인사적으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한 구성체로 되어 가지고 성숙하면 이제 부부로
결합이 되고 부부가 결합되면 이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순서를 이루는 기초를 하경은 인사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상경은 형상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택산 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함, 이룰함, 또 느낄함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보면 외계는 소녀요, 내계는 소남인데 자연으로 가서 본다면 외계는 못이 되고 내계는 산이 됩니다. 그러면 산은 어디에 기틀을 했고 못은 어디다가 기점을 두었느냐? 우리가 태오복희시 소성 8개를 순서대로 도금하면은 맨 먼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원지 이렇게 소성 8개가 구성되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건괴 다음에 일건천 다음에 이태택이는 못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못의 기운은 어디서 받은 것이냐?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못에서 또 못에서 하늘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내경의 이 소남인 중산간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원지를 하면은 곤 옆에 칠간산 다음에 팔원지가 나오죠. 칠간산하고 팔원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의 근원은 땅에 있다. 그렇죠. 못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 말을 일단 효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만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택산 함께의 그 기가 그러면 양기 하나하고 음기 하나 두 기가 그러면 네 개는 양기지요. 외계는 음기지요. 그러면 음기는 내려오는 것이고 양기는 올라가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택산함의 근본의 이치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괴에 들어가서 효사를 이룰 때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택산함께의 일건천 다음에 이 태택이 나오니까 못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는 기운이 못으로 도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못으로 내려오느냐? 산으로 와서 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섞이는 게 되죠. 섞이는 거. 우리가 흔히 이 변이를 그런 변화라고 하죠. 변화. 이렇기 때문에 내경의 양기, 외경의 음기, 음기는 내려오고 양기는 올라가고 중간에서 만나게 된다. 이 중간에서 그 중간에서 만나면 그게 교합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산 함께는 건괴 다음에 태위 택계가 나오고 곤괴 앞에 간이 상계가 나오고 이래서 땅의 기운이 산으로 또 하늘의 기운이 못으로 그러면 못은 양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산은 양기가 되는 것이고 못은 음기가 되는 것이죠. 음기는 내려오는 의미가 있고 양기는 올라가는 의미고 그걸 교합이라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인즉 괴사를 읽어보면 그 말 쉽게 합니다. 괴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명 길하리라. 함은 형통하니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취녀 모을치 계집녀 그 여자를 모은단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시자는 실상은 모을 시자로 글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을 시자의 뜻이 장가들취 교합할 취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이치가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형상으로 양기와 음기가 교합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의 응용이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괴사의 함은 형하니, 형통할 형자, 함자는 다함자. 이 함자가 요게 입구자를 빼쁘고 나면은 우리가 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계 하는 이 5개 중에 갑, 을, 병, 정, 무 5번째. 이 5번째에 입구자를 빼뿐고 나면은 요 글자가 천간, 무에 해당됩니다. 중심이지요. 중심. 천간 무자는 이 천간 10개, 10글자 중에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갑, 을, 병, 정, 무 5번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이죠. 이 중심은 절대 안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은 중으로 동이다. 함은 다한자는 가운데 중자와 뜻을 같이 봐도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 그럼 어디의 중심이냐? 내경의 소남, 외경의 소녀, 이 중심이죠. 그러면 이 내경의 소남과 외경의 소녀가 하나도 이 어느 쪽이 중심이 흔들리지 없지 않느냐 똑같단 말이에요. 소녀, 소남이 똑같다는 지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함이라고 하는 건 딱 중심에 있다. 그럼 이 중심에 있는 글자가 입구자를 하나 넣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경의 소남과 외경의 소녀의 합친 것이 바로 입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입구로. 그래서 이 입구 한자가 사실은 두 입구자를 하나로 형성한 것이 이 함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고 있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말하자면은 부부라는 흐르는 이치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글자는 느낄 감자, 느낄 감자는 이 함자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야 되지요. 마음심자가 있어도 느낄 감이 되고 마음심이 없는 다함자도 느낄 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경의 소남과 외경의 소녀가 서로 교합을 하기 직접 우리가 말하자면 처녀와 총각이 이 혼인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제 맞선을 본다든지 할 때에 그 맞선을 보는 원리는 어떻게 있냐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 함이라 하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들 그 부부할 때 쓰는 글자 며느리 붙자, 며느리 붙자 전에 며느리 붙자가 완성되기 전에 두 남녀가 가지는 글자가 이 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함이라 하는 것이 바로 느낀다.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룬다. 느낀다는 이룬다면 생각을 이룬다면 느끼면 생각을 이루어지지 안 느끼면 생각을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생각을 하고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느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어가 바로 다함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면 길하리라. 함은 다함자, 느낄 함자, 이룰 함자 이 글자는 말이죠. 함은 형하니, 형이라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형하니, 이정하니, 이할 이자, 고들 정자,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취녀면 길하리라. 취할시 계집녀, 취할시자를 장가들 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자는 그대로 이 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취녀면 길하리라. 좋을 길자, 장가들면 좋을 것이니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다시 괴사를 부언 설명한 단서에는 강할, 함은 감예니, 다함자는 느낄 감자와 뜻이 같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은 감예니 유상이 강하여 이기 감응이 상여하여 유상 유자는 부드러울 유, 상자는 우상자, 유상이 강자는 강할 강자, 하자는 내릴 하자. 그러면 유상은 뭐가 유상이냐? 이 괴가 원래 이 전체 괴가
이 천지빗계에서 택산 함께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상했으니까 음은 유가 되고 양은 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네 개의 여기에 이렇게 끌어보면 3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 음이잖아. 여기에 있는 음이 여기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이 여기에 왔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유상, 유가 올라가고 강이 여기 있던 강이 여기 오고 이래서 요 말은 유상이 강하하야. 유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강이 내려왔다. 내려와서 하야. 이기 가뭉이 상여하야. 이기 두이자 기운기자 이기 가뭉 감 느낄감 응할 응 두 기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느꼈다. 그럼 두 기는 뭐가 두 기냐? 내경의 양기, 외경의 음기, 소남은 양이고 소년은 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경의 양기와 외경의 음기가 서로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감, 느낄, 감, 응할름, 응해서 느꼈다. 그러면 양기와 음기가, 그러면 양기는 올라가고 음기는 내려오고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감이라. 그래서 양기는 올라가고 음기가 내려오면서 서로 부딪혀서 감을 했으니 이기 감응이 상여하여. 그래서 이 두 기운이 감이 서로 상더불려. 이 두 기가 서로 더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양기는 음기를 더불고 음기는 양기를 더불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기 감응이 상여하여 두 기운이 서로 더불어서 지열하고 지 끝일 지 의조사 이 기쁠열. 그러면 지는 어디 해당되고 열은 어디 해당되느냐? 네 개는 중상간의 괴덕이 끝일 지자가 되고 기쁠열자는 태위 색계의 괴덕이 기쁠열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하는 말이 지열하야 지이 끝일지 의조사 이 기쁠열 내경의 끝일 지자의 괴덕과 외경의 기쁠열자의 괴덕이 서로 더불었다. 이기 가뭉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산에난 아래하 계집녀 남자가 여자 밑에라 말이죠. 그러면 내경은 남자요 외경은 여자니까 남자가 밑에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여자는 위에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기 가뭉이 상여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남자가 여자 아래라. 그러니 내경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경은 남자가 되고 여기까지는 여자가 되고 그러면 앞서 말해서 이기 했던 두 기운 내경의 양기와 외경의 음기가 그럼 양기는 성질이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음기는 성질이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 이 양기가 밑에 있고 음기가 위에 있어서 음기는 내려오고 양기는 올라가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응이라 감응. 그러니까 우선 생각으로는 어떻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서 가면 이치가 맞지만 남자가 밑에 있고 여자가 위에 있느냐. 근본을 생각하라. 무슨 근본? 이 주역은 자연을 근본해놨다고.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의 기운은 양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음기는 내려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기운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서 만나는 것이 감응이라. 그래서 이기 감응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시형 이정 신여 길려녀시 이로써 시형 이정 이래서 이 택산함은 형하고 바르게 해서 이롭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다시 번을 처음부터 설명하자면은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쉬려면 길하리라. 함은 다함자, 느낄 함자, 이룰 함자. 이것은 함이라는 것은 형통하니 가능하지.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이제 시작이니까 언어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니 이정하니 바르게 해서 이루으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조건적인 면을 본다면 경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런 조건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해서 이루으니. 그렇다면 이제 이 자체가 말이죠. 이루으니 취녀면 귀라리라.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좋을 것이며. 그러면 이 택산 함께가 그러면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괴냐. 자연 삼라만상이 다 교감을 해야죠. 그렇죠. 한 톡이 예를 들어서 풀도 이 양풀이 있고 음풀이 있겠죠. 나중에 암놈, 숙놈이 있겠죠. 이 말이죠. 그럼 암놈 없는 숙놈 풀은 그 풀이 존재 못할 것이고 또 숙놈 없는 암놈 풀이 그 풀이 존재 못할 것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자연 삼남 만상 전부를 음기 양기로서 형성된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만물의 가장 앞서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앞서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만물의 앞을 그 대표적인 형상체로 비교해놨다 이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취냐면 길하리라. 여자에게 장가들만 좋을 것이니라. 그럼 봄날에 꽃이 핀다. 나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과나무에서 꽃이 핀다. 그럼 암꽃, 숫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암꽃은 숫꽃을 만나줄 것이고 숫꽃은 암꽃을 만나줄 거고 다 똑같은 이치죠. 자연 삼남한사에. 이렇기 때문에 취냐면 길하리라. 다만 함은 감년이 다함자 이룰 함자 느낄 감자로도 본다겠죠. 그래서 다함자는 느낄 감자와 뜻이 같은 힘을 함은 감년이 유상이 강하야 이기 가능이 상야야 유상 유자는 부드러울 자 상자는 올라갈 상자 강할 강자 내릴 하자 그러면 부드러운 것은 음기가 되는 것이고 강한 것은 양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음기는 올라가고 양기는 내려 그러면 예경에 이 소남은 양기고 그럼 양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외경에 소녀는 음기는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두 기가 맞는 것이요. 그래서 유상이 강하야 이기 감응이 상야야 이기 두이 기운기 느낄감 응할 두 기운이 서로 응해서 느꼈어. 이기 감응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지이 끝일 지 중산간계의 계령은 끝을 지자란 말이죠. 또 태위 택계의 계령은 기쁠 멸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열하고 그쳐서 기뻐하고 그러면 이 중산간계의 계령은 끝을 지자요 태위 택계의 계령은 기쁠 멸자요 지열하고 남하여라. 인사관계로 보면은 외경은 소남이 되고 외경은 소녀가 되니까 치열하고 남하여라. 그러면 외경은 남자가 되고 외경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선 물체상으로는 외경이 남자가 되고 외경이 여자가 됐지만 기적을 먼저 보자. 기적을 보면 기는 양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음기는 내려오는 성질이 있으니 외경은 양기를 놓고 외경은 음기를 놓고 그럼 양기는 올라가고 음기는 내려오고 서로 맞는 감응이라. 이기 감응이 상여하야 두 기운이 서로상 느낄 감 응할릉 서로 느껴서 상여하야 이기 감응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남자 아래하고 여자 위에라 남하여라. 시형 이정 신여 길리 이로써 이 택한 함께는 취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취한다는 게 뭡니까? 남녀가 우선 먼저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석계전에 있는 말 잠깐 인용하려면은 석계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천지연 후에 유만물은 하고 유만물 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 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 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 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 후에
예선하니라 했다.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선 남자와 여자로서 대표를 쌓아놓고 그러면 취하는 것은 다 삼라만상의 생명 다 취하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암꽃은 숫꽃을 취하고 숫꽃은 암꽃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경우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다 취한다.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말이 이래서 취녀면 귀하리라 하는 말. 또 장가들은 거기에다 비유한 말이 아니다. 그것만 전체 삼라만상 생명은 다 취하고 있다. 다 음기는 양기를 취하고 양기는 음기를 취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 사람이 만물의 대표로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에게는 장가든다. 또 시집간다. 이것을 비유했는 말이지 생명은 다 취하고 있다. 다. 안 취하면 그것이 보존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그 번식, 우리 흔히들 그것을 뭐 합니까? 전속이라고 하죠. 이어나가는 거. 이어나갈 수 없죠. 그러나 음기는 양기를 취하고 양기는 음기를 취하다 보니 여기 바로 뭐냐. 우리 주역의 저 상경의 그 근괴, 상활에 가면 단활에 가면 단활. 건시능이 미로 이천하라 불은 소리하니 대의제라. 대의제라 건어여 강건 중정 순수 정야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취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안 취하면 그 말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암놈은 숭놈을 취하고 숭놈은 암놈을 취하고 만물은 예를 들어서 숫만물로 숫것은 암만물을 취하고 다 취해요. 그게 바로 생명 보존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 취한 것이 바로 뭐냐? 변화라. 건도 변화에 각정성명 하나님 보합되어야 내 이정하리라 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 변도 하고 화도 하고. 변은 뭐 하느냐? 변은 음이하고 화는 양이요. 여기에서 이제 취했다. 남자는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남자를 취했다.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했다. 그러면 화는 생명을 계속 내놓는 것이고 변은 내놓은 생명을 잘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고 말하자면 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다스려 나간다는 거 고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역의 하경의 인사를 대표해 만물을 다 취한다. 그런 뜻을 이 text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아여라 두 기운이 이기 감을 서로 느껴서 상여하고 서로 더불고 서로 더불고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뇌경은 그쳐있고 외경은 기쁘고 그 뇌경의 궤덕은 그칠 지자요 외경의 궤덕은 기쁠 열자요 지열하고 남하여라 외경 뇌경은 남자요 외경은 인사적으로 보면은 외경은 여자고 그러면 소남과 소녀가 서로 시열하고 남아여 시형 이정 시 이시 서이 이로써 시형 이정 형통할 형 이래서 하문 형통하니 바르게 해서 이로우니 하는 말을 했다면 시형하니 이정 취녀 일련이라 취할 시자는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하고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여기 하는 말이 장가들면 좋을 것이다. 그건 아주 좁은 해석으로서 붙이는 말이다. 그러면 이 text와 함께 장가만 드는 데 쓰는 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연 삼라만상에 다 취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 text와 함께로서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말이 그러하다. 그래서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다시 본에서 읽어보자면 하문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면 길하리라 단활 하문 감내니 유상이 강하야 이기 감흥이 상여하야 지열하고 남하여라 시형 취녀 길려지라 이로써 음기는 양기를 취하고 양기는 음기를 취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상화 상상유택이 하민이 은제 이하야 허로 소인하느니라. 상상유택 상화에서 말하기는 배 전체를 말하기는
상월 산상유택이 하미 산상 네 개는 중산간 산이지요. 그럼 산 위에 상상유택 이설유 모택 네 산 위에 모시는 것이 이것이 이 함이라 하는 괜히 말 상상유택이 함이니 그런데 어떻게 산 위에 모시느냐 이 말 산 위에 예? 산 위에 못 있는 거 봤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를 터득하게 되면 여기서 터득을 하는 겁니다. 산사이라 하는 것은 네 개는 가상적으로 형상적으로 산을 말했고 네 개는 가상적으로 못을 가상적으로 그래 해놓은 것이지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산의 기운 못의 기운을 응용시키는데 그걸 말하려니 산을 말 안 하고 못을 말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산 위에 유택, 유슬유, 모택 모시는 것이 실상은 앞서 말해 이기, 가몽이, 상리를 하는데 두 기운, 네 개의 양기 기운, 네 개의 음기 기운 이것을 교합시키는 이게 교합 안 되면 생명은 보존할 수 없는 거지요. 산하고 못하고 교합해가 생명 보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경에는 만물을 완전히 완숙시켜가지고 그 결론을 보는 것을 하경에 맨 먼저 이 택상 함께에다 그 뿌리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산이라 하는 것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못이라 하는 것에서 취하는 게 아니고 이 산이라 하는 데 기운 이 못이라 하는 데 기운 이 두 기운을 가지고 여기에서 취한다. 이것이 바로 취녀라. 취할 치, 계진여 했지만 실상 계진여자는 하나의 부언적인 것. 이 취할 치자 말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다 보니 계진여자 거기 붙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경의 양기와 외경의 음기를 취한 것이 바로 이기 가몽이 상여가 되거든. 그러니 상월 산상유택이 하민이 군제에 이하야. 이 형상으로 네 개의 산과 외 개의 못으로서 이 택산함이라고 하는 괴이름을 붙였으니 이 말이죠. 그러나 군자 이하야 허로 수인한 허로 수인 허자 비울 허자 수인 받을 수 사람인 이 허자가 참 이후에 더 정명할 수 없어. 아주 깨끗하고 바를 수 없다. 다 비웠습니다. 비웠다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양기는 양기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천년은 천년 그대로, 총각은 총 그대로, 하나도 천년은 천년을 더럽히지 않았고, 총각은 총각을 더럽히지 않았고, 이 두 기로 말하자면 음기는 음기대로 안 더럽혀졌고, 양기는 양기대로 안 더럽혀졌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더럽혀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영이죠. 영, 바른 것이죠. 영은 정예라 했습니다. 바를 명자는 곧을 정자, 바를 정자와 뜻이 같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로가 돼, 허로. 허락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바르다는 거. 정직하다는 거. 맑다는 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허라는 거. 그러니 이 허로 수인하느니라. 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수인, 받을 수 사람인, 사람인 자는 딱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만물이 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받아들인다. 상대를. 음기는 양기를 그렇게 깨끗한 걸 받아들이고 또 양기는 음기를 그래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앞서 말했던 초목도 양초목이 있고 음초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초목, 양초목의 깨끗한 걸 받아들이고 또 음초목, 양초목의 깨끗한 걸 여기 바로 허로 수입니다. 허로. 빌허. 받을 수 사람인 자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물을 대표해서 말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인 자를 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허로 수인이라 빌허 받을 수 사람인 이 허라는 걸 깨끗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화를 부원 설명하자면은 상활 삼상유택이 하민니 삼상유택 외견으로 산이죠. 외견을 못이죠. 그리고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을 이 함이라 했으니 함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 주역을 완성시키는 성현을 비유한 말이죠. 서의자는 주역으로 서의자가 삼천양기를 표시하는 글자가 서의자니까요. 삼천양기는 주역을 하나의 비사체적으로 용어를 붙이는 말이 삼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말하자면 자연 삼라만상의 그 오명 그 어떤 그 하나의 형상과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류에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군자 이하야 허로 수인하느니라 허로 수인이라 빌허 받을 수 사람인 피끗함으로써 그래서 빌허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허자는 실야오 실자는 허예라 비우는 것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이 위정자들이 하는 말 나 이제 마음 비웠어 나 욕심 비웠어 내 정직하게 하겠어 이 말이거든. 비운 것은 실지가 꽉 찼다 이 말이야. 찼다 하는 건 비운 거고 그래서 허자는 실야오 실자는 허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웠다 하는 이 말 하는 사람은 꽉 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는 데는 무엇이냐? 명정이라 밝고 발음을 찾다 이 말입니다. 밝고 발음을 찾다는 것은 위정자가 만약에 택사와 함께 나왔다면 정직하게 정사를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자한테 택사와 함께 부여되어 있다면 그 교육 그 자체가 아주 정명한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 하경은 많은 그 생명의 기초를 상경의 본계를 근본으로 했지만 상경은 모든 것을 형상으로서 구체화했다면 하경은 구체화된 것을 이제 결론 짓는 것이거든요. 결론 짓는 첫 번 나온 괴가 택산 함께다 이 말입니다. 이 택산 함께라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이제 결실 지어 나가야 될 그 기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래서 허로 수이라 하는 것은 다 생명체는 다 음기는 양기, 양기는 음기 서로 교합하는 데는 절대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산함께의 인사를 만물의 대표로 해서 외계의 소남과 외계의 소녀를 이 생명,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의 그 교가 말하자면 음기는 양기, 양기는 음기 서로 이렇게 부합하는 데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대표를 내놓는 용어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쉬녀면 길하리라 장가 여자에게 장가들만 좋을 것이다 하는 바로 하나의 비유적으로 해놓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로 수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음기는 음기대로 그대로 조금도 거기에 한 번도 아직까지 변한 것이 아니고 양기는 양기대로 하나도 안 변한 것이 인사적으로 사람에게는 처녀와 총각에 비교하는 말이 바로 택과 산 여기서 나오는 두기 산의 양기 못의 음기 이것이 깨끗한 것을 음기는 양기를 받아들이고 또 양기는 음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수인이라 받을 수자 사람인자 수인이라 서로 수인 깨끗한 것을 서로 받아들이느니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예.